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솔 리본 메뉴 중 분전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전반 리본 메뉴는 부하 개선서를 작성하실 때 주로 쓰이는 리본 메뉴를 모아놓았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뷰 모드가 있고요. 다음에 시트 셀렉트에서는 분전반 하나를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셀렉트 올 해서 이 시트에 있는 전체 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 셀렉트는 함수 재입력, 함수 초기 입력, 그리고 분기 판넬 연결, 분전반 ISC를 실행할 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함수 재입력 같은 경우는 이 부하 종류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를 다시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워졌다고 했을 때 물론 빨간색 글씨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다시 함수 재입력을 누르시게 된다면 이렇게 이 부하 종류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함수가 다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초기 입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계산서를 두고 작업을 했을 때 만약에 업다운이나 뭐 이런 것 업다운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 그러면은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베이스 판넬을 기준으로 해서 글씨를 다시 다 읽어오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LV할 경우 2kg, RV할 경우 1kg 되어 있는데 함수 초기 입력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부하명만 빼놓고 나머지 값들은 다시 베이스 판넬 기준으로 글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분전반을 카피해서 쓸 때 한번 제로 세팅으로 해놓고 사용하실 때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함수 재입력 옆에 보이는 4개의 칸이 있으실 겁니다. 이 칸은 저희가 계산서가 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작업을 할지를 안 할지를 보는 것입니다. 뷰에서 지금 틀 고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틀 고정 취소하고요. 분전반 누르시면은 배관 리스트를 선택하시면은 이 배관 종류가 지금은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배관에 대한 값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개수 리스트를 체크하시게 되면은 이 저희가 적용했던 KC 보정 개수 선로 보정 개수를 입력하는 값을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표시 안 해도 보정 개수가 계산되어 있으므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표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ISC 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전반 ISC를 누를 수도 있지만은 ISC 리스트를 눌러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전반 ISC는 이 전선로 임피던스를 가져올 수가 있어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분전반 ISC만 체크했을 때는 이 회로에 대한 선로만 가져오기 때문에 그 회로에 대한 값만 임피던스를 계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콜리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 드롭다운 메뉴를 다시 재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가 딴 데로가 있을 경우 이걸 다시 콜 메뉴를 눌러서 콜리스트를 눌러서 다시 재정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함수 재입력을 누르게 된다면은 보시면은 배관 종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개수 리스트도 들어와 있고 분전반 ISC도 들어와 있는데 전선로에 대한 것들은 정확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콜리스트도 다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부하계산 AI 검사 근거 삭제입니다. 부하계산서 같은 경우는 우선 한 줄을 삽입을 하고요. 부하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입니다. LED 40W 5개, LED 20W 5개를 입력하신 이후에 부하 계산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자동으로 부하 근거가 쓰이고 그리고 부하 계산값이 이렇게 자동 기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하 입력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에 부하 계산서 작성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AI 검사입니다. AI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산서 작성을 할 때 실수로 이렇게 배관자재를 빼먹거나 차단기를 빼먹거나 이렇게 빨간 글씨를 빠진 부분이 있을 때 그 에러가 뜨게 되는데, 이때 AI 검사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여기에는 어느 게 빠져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CB가 빠졌다고 되어 있는데 LS 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차단기에 최소 단락전류가 빠져 있다는 것으로 차단기를 넣게 되면은 이게 다시 에러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줄에 미터는 거리가 없다는 뜻이고요. 파이프는 배관 재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수식이 되어 있는데 이 수식을 참고하셔서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 삭제 같은 경우는 부하 계산서를 한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한 줄을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출력하시게 되면은 계산서 테두리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때 근거 삭제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미 작업했던 부분을 근거를 지우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한 계산서를 출력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작업을 완료되고 출력하실 때는 꼭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근거 삭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리드 유저 패널입니다. 리드 유저 패널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별도로 입력하실 부분은 없고요. 이 유저 패널 시트 탭에서 이 패널명과 부하 종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부하 계산서가 수정이 되면은 자동으로 이 부분이 수정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사용자께서는 별도로 수정하시거나 손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께서 여기 F12를 판넬명을 바꾸신다 그러면은 이 유저 판넬명에 판넬명이 들어가서 지금은 안 바뀌어 있는데 이게 간선 계산서로 링크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간선 계산서에서 이 버튼들을 실행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부분이 F11로 변경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자께서는 이 부분을 변경 안 됐다고 해서 별도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기 판넬 연결입니다. 분기 판넬 연결 같은 경우는 다른 판넬을 링크를 걸어주는 것으로 우선은 여기에서 분기 판넬을 실행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부하 종류는 판넬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 이 부분이 판넬을 연결하겠다는 것을 이 계산서가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L-1N을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하명에 L-1N을 넣고 분기 판넬 연결 하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값을 L-1에 대한 값을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전반 ISC 같은 경우는
부분 분전반 ISC 값을 읽어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고장전류 계산서가 되어 있는 계산서이므로 이 부분을 실행시키면 분전반 고장전류 계산서를 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분전반 여기 함수 재입력에 ISC 체크가 있고 분전반 ISC가 있는데, 이 부분은 차이가 좀 있는 게, 분전반 ISC는 이 전선로에 대한 값도 같이 불러오게 되는 것이고, 이 분전반 함수제 입력에 있는 분전반 ISC는 이 부분을 가져오지 않고 이 회로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 회로에 대한 것만 케이블을 가져와서 입력하겠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선로 임피던스를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판넬 에디트 윈도우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실행시켰을 때 판넬을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각 회로별로 수정할 수 있는, 이렇게 로드 판넬에서 각 판넬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 창들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판넬 에디트 윈도우, 로드 카피, 이 두 가지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부분을 참고하시어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 변경입니다. 이번은 기본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베이스 판넬 보시면은 이 베이스 판넬 첫 번째 페이지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스타일 판넬이라고 해서 이렇게 색깔이 좀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가 별도로 원하는 색이 있으면은, 나는 LR은 초록색으로 하시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하신 다음에 원하는 색깔, 이 부하 종류별로 원하는 색깔이나 글자 크기 이런 것들을 수정하셔서 부하 계산에 대해서 분전반 양식 변경을 누르시게 되면은 기본 스타일이 아니라 칼라 스타일을 누르시면 되고요. 양식 변경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했던 그 양식으로 글자들이 변경이 돼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스타일로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를 색깔을 바꿨다든지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더라도 베이스 판넬에서 정리되어 있던 양식으로 다시 수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판넬 기준 양식을 이 계산서에 양식을 입힌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솔 판넬 툴 및 이솔 유니티입니다. 이솔 판넬 툴 보시면은 시트 추가가 있는데, 이 시트 추가는 부하 계산서 시트를 별도로 하나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분전반 하나짜리가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판넬 추가는 선택된 셀 밑에 판넬이 하나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넬 삭제는 선택된 셀의 판넬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로우 인스 같은 경우는 선택한 만큼 로우 인스를 하고, 선택된 만큼 로우 델을 하게 됩니다. 줄을 삭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 내용 삭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된 줄별로 삭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판넬 삭제는 말 그대로 판넬 내용을 삭제하게 됩니다. 다음 LR, MO 등 이솔 유니트입니다. L은 지금 이렇게 LVR을 선택된 부분에 입력하신다거나, 이 부분은 베이스 판넬 기준 이 부하 종류 베이스 판넬 이 A라고 쓴 부분이 선택한 만큼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RVR을 넣거나 모터 부하를 넣거나 스페어를 넣거나
아니면은 사용자가 정해야 하는 부하를 넣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기 판넬이 있고 서브 메인 유저가 있는데, 분기 판넬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다른 판넬 링크를 연결해주는 그런 양식을 적용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꼭 이렇게 떠신 이후에 함수 재입력을, 분기 판넬 연결을 하시면은 그 판넬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서브 메인 같은 경우는 지금 R 부하에 대해, 이 밑에 부하에 대해서 메인을, 서브 메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중간 메인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택하시고 서브 메인을 선택하시면은 한 줄이 삽입되고, 이때 함수 재입력을 꼭 실행시키십시오. 함수 재입력을 실행시키시면은 다시 한번 네, 보시게 되면은 이 부하값을 보시게 되면은 이 밑에 부분으로 해서 이 썸값을 잡게끔 되어 있고요. 이 메인 썸값은 이 서브 메인 값을 뺀 나머지 썸값을 잡음으로 토탈 값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유저는 이렇게 부하 계산서를 다 했지만은 유저 부하라고 해서 내가 여기다가 이 부하는 무조건 30kg만 한다고 했을 때 함수 재입력을 선택하시면은 썸값을 보시게 되면은 이 유저라고 된 값만 쳐다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전반은 이 한 줄 값, 이 유저 부하 값만으로 해서 부하를 사용자가 이미 지정할 때 사용하게 되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전반 리본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